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굵직한 이슈들 들여다볼 겁니다. 저희 시간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가요. 앞서 증권사 센터장분들께서는 자동차 쪽 좋을 거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집계된 자동차 쪽 이슈 들어보면 그닥이에요. 현대기아차 차이나 쇼크 언제쯤 끝날 것인가? 작년 1월에서 5월 대비 2019년 1월에서 5월 현대기아차 중국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만 대나 판매량이 줄었는데요. 중국 사업의 추가 구조조정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사업 부진뿐만 아니라 6년간 놓고 보면 자동차 수출이 22.7%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도가 희망퇴직자를 받는 등 구조조정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자동차 쪽 힘을 좀 낼 때 하반기에 현대차, 기아차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전문가분들께서 참 많이 하셨거든요. 하반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들은 썩 그다지예요. 김권진 차장님도 제 기억엔 현대차 괜찮아질 거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의견 고수하실 거예요? 네, 고수해 봅니다. 현대기차가 두 가지 섹터죠. 바로 미국 쪽과 중국 쪽 이 섹터가 둘 다 좋아지면 정말 와우 브라보라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집계해 줬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중국 측입니다. 중국이 안 좋다는 것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 지인 어떻게 보면 중국 특파원, 제가 생각하는 중국 특파원 그 친구의 말을 빌어서도 얘기를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정말로 현대 기차를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뭘 사냐면요. 외제차를 산다면 현차, 기차가 아니라 어디? 바로 이런 독일차 관련된 이런 이슈, 벤츠나 이런 쪽을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서는 길을 퍼기가 좀 어려웠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의 MS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SUV 쪽으로 잘 진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 팔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차, 기차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쪽 라인, 바로 이 장치산업의 대표 주자인 현차, 기차를 역시 밀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중국 쪽이 좀 힘들긴 하지만 다른 쪽은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이슈긴 했지만 현차, 기차는 하반기에도 그리고 2분기 실적 모멘텀 좋다는 거 제가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업종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5G 관련된 이런 업종들 분명히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차 계속 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 하반기에는 현대차 쪽 계속 주목해 보자라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건네주셨습니다. 저희 참고하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온 섹터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석유화학주인데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사고 있는 걸 들여다봤더니 롯데케미칼, LG화학 오랜만이죠. 이들 종목이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었나 들여다봤습니다. 하나금융에서 굉장히 과감한 리포트를 냈어요. 석유화학 주가 반등 확신. 이 주식시장에서 확신이란 표현을 썼다니 이 중국에서 공급 부족 현상과 위안화 강세 속에서 이들 종목군이 좀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노팩이나 페트로차이나 등 중국의 업체들도 폴리에틸렌 재고가 급감하고 있고 이런 석유화학 제품의 가동률이 7년 내 최대치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주요 석유화학 종목들 거의 다 동반 상승이더라고요. 이제 빛볼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른 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쪽이 좋아지려면 뭐가 가장 좋아져야 된다?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분위기는 조금씩 맞춰지긴 했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게 완전히 돌아섰다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악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들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또 바로 금리 인하해줄게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대강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쏴야 되는 이런 수요가 과연 되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저는
확인을 해보고 해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겠다. 즉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의 흐름들 아주 좋은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대형, 이런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살짝만 빗나가 있는 롯데정밀화학이나 송원산업 이런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 라인들 실제 주가 라인 흐름들 아주 좋게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롯데정밀화학 이런 오랫동안 기었던 이런 박스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가의 흐름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오늘부터 했고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화학 쪽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긴 했지만 이쪽 라인들은 다른 업종하고는 달리 2분기 때부터도 얘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실제로 얘들은 지금 이제 대형주들은 2분기까지는 숫자는 어떻게 다 별로 안 좋을 거다. 근데 3분기 때부터 기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업황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 롯데정밀화학과 송원산업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중소형주라서 탄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주 대형사들을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롯데정밀화학과 송원산업을 주목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둘 중에 조금 더 마음이 내키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롯데정밀화학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송원산업 체크해놓고 그중에 롯데정밀화학의 별표 하나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주의 움직임, 모처럼의 반등 반가워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쪽은 너무 좋아요. 반도체 소재. 7월에는 이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운수가 좀 트이나 봐요. 물 들어오니까 놓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정부와 산업계에서 매년 1조 원씩 우리가 집중 투자하겠다. 왜? 일본이 가당치 않은 규제를 꺼내 들었으니 우리도 빠르게 그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쪽을 탈일본화하겠다라는 겁니다. 후성이나 동진세미칼, 워닝 머티리얼즈 등등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성이 에칭가스 쪽인 걸로 알고 있고요. 폴리이미드에서 세 가지 품목 만드는 업체들 주목받는 건데요. 어디가 제일 괜찮을까요? 동진세미칼도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우선은 이게 장기화될 것인지 아닐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베 이 정권이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정말 긴밀히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우리가 실제 우리가 국내와 국산화를 만들어 버려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업체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싸움하면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이 싸움을 하면 가장 좋게 환하게 웃고 있을 애들은 중국 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우리 업체들을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다. 우선은 이렇게 이게 길게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면 저는 좀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반도체 쪽과 휴대폰 쪽에 이런 소재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즉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라인을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단기간에 뭐야? 쿵쿵쿵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오늘이 이게 이슈가 3, 4일째 되고 있는 날이라서 어제도 올라갔다가 윗꼬리, 어제 계속해서 이런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체력에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바이앤 홀드야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때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좋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좀 더 계속해서 반등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휴대폰도 하웨이 사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오는가 했지만 아직은 조금은 고민이 든다라는 겁니다. 즉 전방 업체들이 별로 좋지 않으면 후방 업체들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이슈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곳을 매매를 하실 때는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긴 하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하자. 어떻게 보면 업황이 턴이 되는 거나 앞으로의 미래가 턴이 되는 이런 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이런 주식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세 번째 이슈 답변 주시면서 단기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셨는지 네네. 네, 정확하게 저에게 각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차장님은 뭐 4월, 5월, 6월부터 해서 계속 반도체나 반도체 대표 주자 소재 뭐 어느 쪽에 대해서 시원하게 오케이 사인은 아직 안 주고 계십니다. 차장님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일지 궁금해지는데 반도체 소재주에 대해서도 우선은 단기적 대응만 해보자. 전체적인 업황이 개선된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난 보수적이다. 이렇게 답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짚어봤고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종목 이슈예요. 어제 갑작스럽게 이 종목이 떨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어제 오늘 외국인의 매도 종목에 이름을 떡하니 올렸습니다. 호텔신라요. 다 좋대요. 증권가 의견은요.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호텔신라 주가 하락 과도했어. 2분기 실적 기대치 충족할 거야. 악재 거의 다 반영됐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 내놓는 거 영향 미미할걸? 이라고 증권가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외국인은 또 팔고 있고요. 중국 경기 우려, 소비가 위축돼서 유커들의 지갑이 얇아진다면 유가가 많이 들어와도 덜 살 거야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한 표를 주시나요? 저는 저는 증권가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이쪽인가요? 저는 위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면세 데이터가 거의 매월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현재 면세 데이터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숫자 잘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이슈가 돌고 있는지라는 이런 생각까지 해본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세품을 좀 뒤로 돌려서 어떻게 보면 다시 그냥 불법적으로 팔아먹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나와 탈법 행위가 좀 포착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돌았고요. 그 다음으로 실적 이슈가 좀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의외로 안 좋게 나와 버릴 거야. 실제로 지금 현재 호텔신라의 지금 컨센서스가 분기에 한 800원대 초반입니다. 근데 한참 좋을 때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거의 1000억대가 나올 거야. 와우, 박수가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얘기는 한 800억대 중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워낙 높아졌던 기대치가 조금 더 밑으로 끌린 것 때문에 주가가 살짝 밀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라인이 딱 이평선이 거의 바닥 이런 박스권의 바닥 이평선이기 때문에 주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매월 나오는 면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호텔신라가 짱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1분기 때도 안 좋아 실적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2분기 때도 아마도 지금 현재 실적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호텔신라가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호텔신라 바닥권에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 사놔도 이거는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박스권 전략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지금 현재 박스권 9만 원이 됩니다. 여기가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제가 모르고 시장이 모르는 어떤 무언가가 발동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9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이 박스권 전략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건 롯데정밀화학과 송원산업 그리고 현대차 또 호텔신라도 조금은 담아볼 수 있겠다 의견을 주셨어요. 생각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호텔신라의 2분기 실적 뚜껑 빨리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증권가 쪽인 김건진 차장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